예, 오늘의 정치 토픽 첫 번째입니다. 내란몰이 내같이 이 사실상 선포한 이재명의 기자회견이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회견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상 특검들이 지금 내란몰이의 정점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또 트럼프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니까 이것을 또 특검을 연장을 하겠다. 뭐 연장을 하겠다고 특검 자체가 특검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아예 법을 바꿔서 특검이 특검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전체적으로 특검을 연장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가면서 또 특검 검사들도 늘리고 이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그 내란몰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죠. 자, 지금 이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무더기 기소를 하고 재판도 하고 또 추가로 또 뭐 수사를 하고 상황이 벌어질 텐데 오늘 어쨌든 그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딱 한 사람 벌써 그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권성동이죠. 권성동. 물론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받은 거 이게 전체 본류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기저기 막 파편이 튀는 거죠. 파편이 튀면서 권성동이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늘 그 표결이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권성동은 내가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무기명했는데 이 국민의힘은 다 이제 퇴장하고 총 투표수 177표 중에서 173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권성동은 거기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물론 파편처럼 된 이 파편이 튄 이 1억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것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특검의 실적이 되겠죠. 이 특검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 한 겁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오늘 체포동의안 저번에 이재명 때 보셨죠. 체포동의안 그걸 그대로 오늘 표결을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로 가죠. 그런데 권성동도 오늘 그래 나 저기 그 불체포 특검 포기해 체포동의안 찬성 이렇게 가부 이렇게 써줘 가 써가지고 언론에 카메라에 다 비춰줬습니다. 자기도 자기 체포동의안 찬성했습니다. 불체포 특검 포기한다 이거죠. 이거는 일종의 이재명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불체포 특검 처음에 포기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뒤에 숨어서 그 한 번은 그 부결시키고 또 올라오니까는 이번에는 그때 병실에서 뭐 단식을 한다고 병실에 가 있으면서 그 병실에서 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메시지를 막 보냈습니다. 후안무치하죠. 본인이 그 불체포 특검 포기한다고 해놓고는 막상 자기 표결이 다가와서 그때 그 비명계에서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병상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그런데도 그때 가결이 됐죠. 비명계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가 와서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영장판사라고 해서 그것을 그 영장을 기각을 하는 바람에 오늘 지금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 유창훈 평생 어린이겠죠. 그리고 나라에는 유창훈은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물꼬를 터준 인물이 되는 거고 어쨌든 말이 좀 겉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권성동은 일단 이 불체포 특검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자기를 체포동의안을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특검으로서는 하나의 실적을 이제 낸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 이제 구속이 되면은 그런 실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파편처럼 튄 사건이지만은 본격적으로
내란몰이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구가 돼 있는 특검이 완전히 도구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더 센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게 합의가 파기가 된 그거죠. 그래서 원한 대로 기간도 더 늘리고 파견 검사도 더 늘리는, 지금 파견돼 있는 검사들도 우리 그냥 본청으로 돌아가겠다, 검찰청 없앤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도구로 썼느냐, 그래서 본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 안에서도 검사들도 그렇고 수사관들도 그렇고, 아니 이거 우리가 민생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특검에 다 데려가면 우리 수사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은 누가 지키느냐, 이게 원성이 자자한데 또 이것을 또 늘렸습니다. 이게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뭐 민생이고 뭐고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오늘 결국 더 센 특검법, 뭐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죠. 본회의에서 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 민주당 주도로 통과. 자, 이 특검법이 이런 겁니다. 원래 어제 원내대표가 수사기간 추가 연장 없이 인력 정원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은 오늘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다 이거 파기를 해버렸죠. 무슨 소리야? 밀고 가. 수사 더 해야 돼. 더 휘저어야 돼. 우파 진영 더 막 휘저어야 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개정안 오늘 통과된 이 안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다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은 지금 파견 검사가 60명인데 70명으로 늘립니다. 10명 더 늘립니다. 이게 민생 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오히려 10명 더 뽑아간다는 겁니다. 파견 공무원은 100명이 있는데 여기서 140명 이내. 그러니까 뭐 수사관들도 막 더 데려가는 거죠. 수사관도 지금 난립니다. 자기들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데 검찰청 해체되면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특검부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파견 검사를 지금 40명인데 70명으로 늘린다. 지금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린다. 순직 해병 특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뭘 그렇게 수사할 게 많다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공무원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40명에서 50명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검사들이 120명이 거기 파견되어 있죠. 세계 특검에. 그러면은 120명인데 여기서 내란 특검에서 10명 더 늘어나고, 여기 또 김건희 특검에서 30명이 더 늘어나네요. 40명.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에서 또 10명, 50명이 더 늘어납니다. 170명의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또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 예산 국고 500억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몰이 수사.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 특검 재량에 따라서 30일씩 이해에 걸쳐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이첩에 하고 그 뒤에 특검의 수사 지휘를 그때부터는 배제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 그대로 다 사건을 넘겨서 그걸 또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울고 먹겠다는 이야기죠. 지방선거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그거 다 써먹었고, 그 다음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내란 정치 프레임을 계속 가져간다. 그런데 그 총지휘자가 다름 아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가가지고 그 특검 그 국회에서 임명하는 거지 나는 몰라요. 모르기는요. 본인이 다 임명을 했죠. 추천을 한 것도 국회가, 엄밀히 말하면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힘은 빼버렸으니까는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추천을 2명씩 해서 6명 해서 그중에서 3명을 골라서 임명한 게 이재명입니다. 근데 난 특검라고 상관없어. 그리고 이게 그때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거 세계 특검이 정치보복처럼 비친다. 그러니까 그거 나랑 상관없어. 그 민주당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상권 분립에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다 뒤에서 조정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 어떻게 보면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특검법을 법 자체를 더 세게 만들어서 기간을 연장을 한 거고, 기존에 있는 특검법에서도 특검 스스로가 우리가 수사를 하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단계죠, 2단계. 특검 자체로 할 수 있고, 이번에 법을 바꿔서 또 더 많이 연장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짜내서 어쨌든 활동 기간을 늘리느라고 특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또 늘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자기들 활동 기간이 이제 곧 15일 날 만료되는데 90일 동안 해서, 그런데 지금 있는 특검법에 보면은 이거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30일 더 할래? 30일 더 할래?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새로 발효되는 특검법에 의해서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한정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사실상 이것을 다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내란 특별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거기에 대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지금 이 특검에서 하는 것을 따로 재판을 받겠다. 지금 현재의 법원을 못 믿겠다. 그때 한덕수 총리를 현재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켜주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하는 지기현도 못 믿겠다. 지기현 판사 못 믿겠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재판부를 판사들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된 판사들로부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따로 재판부를 만든다. 이것은 위헌 소리가 있다. 많은 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가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이재명은 상권 분립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렸다. 국민에게 달렸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는데 가장 직접 선출된 이 권력이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이재명이 이야기합니다. 최상위에 있고 간접 선출된 권력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임명된 권력이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직접 선출받은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고 그 권력이 국민을 무조건 대변한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이재명 본인하고 민주당 의원들 국민이 직접 선출을 했으니까는 최상위 권력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모두 게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국민 100%로부터 뽑힌 것도 아니고 과반수도 안 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됐는데 그 선출된 순간부터 그럼 5년 동안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 다 국민의 뜻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부 상권 독립에서 사법부가 성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입법부가 국회가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니까는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다. 이런 지금 논리를 갖다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참 이상하다. 정말 오늘 이것뿐이 아닙니다. 내용들이 이거 하는 말들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바뀌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 정치를 다 사법화시키고 사법을 정치화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본인이죠. 그래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제가 어제 한 설명을 들었죠.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관 출신들이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그것은 위헌이 소지가 아니다고 하면서 그 사례를 들었다는 거는 무슨 사례냐면은 바로 그때 반민특위법 사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일제가 끝나고 나서 반민특위 거기서도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었는데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는데 왜 지금은 못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반민특위도 만들었으니까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자, 반민특위는 그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뭐냐면은 반민특위는 그때 1945년에 재헌헌법을 1948년이죠.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그 부칙에 10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 101조에. 뭐냐면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뒀습니다. 재헌헌법에. 조항을 뒀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가 조직돼서 1948년 10월 22일에 반민특위가 설치가 돼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그 반민특위 사례는 헌법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려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이야기하면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이 본인이 내란몰이의 총지휘자를 지금 자임하고 나섰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종의 바꿔먹기를 했죠. 하나는 특검법에서 새로 만드는 특검법에서 이 기한 연장을 안 한다. 그리고 검사 정원도 축소한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그 주장한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이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한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한 거죠. 이 교환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가 여기에 대해서 깨버렸는데, 이재명도 똑같은 정청래와 같은 논리를 펴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을 다 깨버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재명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이제 최종 결렬이 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정부 조직법하고는 별개로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못한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다. 정부 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 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정부 조직법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본인이 자기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부도 다 기후 환경하고 같이 해서 탈원전 하려고 하고, 또 기재부 같은 경우도 예산처, 기획예산처 따로 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쓰려고 하고, 국무총리 산하도 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정부 조직법이면서, 정부 조직법은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건 하기는 하겠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거하고 연동시키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이 특검을 연장하는 법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협치도 아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 특검을 더 강화하고 막 몰아쳐서 내란몰이를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다음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까지 다 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오늘 한 2시간 반짜리를 그냥 다 봤습니다. 정말 보는 도중에 좀 화도 나고 했지만은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짚은 문제점을 몇 가지를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